다음은 미국 예,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LA 응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민상후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최 측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국제학술회의가 미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과 2세, 3세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식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 도산학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읽겠습니다.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도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경록. 마이크가 나가고 있네. 자료집에 개회사를 간단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진정을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평소 존경에 맡겨오는 LA 지역 한인 사회 여러 단체 지도적으로 헌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도 선생님의 막내 아들 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 한국학 역사자로 이름 높이신 서대숙 선생님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미주 한인사회 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그런 대주자의 국제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4년 코리안 아메리칸 앤드 도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 자리에서 성장 국제학술회의를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로워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도산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신민회 110주년을 기념한 학술회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술 발표에서는 신민회 부분에 대한 발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사를 대신해서 이에 관해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민회는 1907년 2월 20일 도산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상동교회 안에 있었던 상동청년학회와 그 양기탁 당시 국내 민족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이승훈 남강전쟁을 비롯한 그런 토착 자본가들 이런 여러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결성한 그런 구국 애국단체였습니다. 향후 국망의 사태를 대비한 장기적인 국경운동과 독립운동을 구성해서 이를 실천하던 중 1911년 공개되기는 12년입니다만 1912년에 일제에 의해서 날조된 백오인 사건 당시 사건명은 베라우지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허위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시민회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민회 조직은 철저한 비밀 결사 체계에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실체가 확연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결성하신 도산 선생의 뜻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 근대적인 봉건 왕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근대적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산 선생님께서 생각하기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이 변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신민, 새로울 신자, 백성민자,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담고
도단 선생님께서 110년 전에 신민회라고 하는 것을 신민회라는 비밀결사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그래서 교육사업을 위해서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1908년에 세우고 청년학회를 세우고 조직하고 또 태극서관과 같은 또 서적을 만드는 그런 서관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 말하자면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을 벌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양의 마산동 자기회사를 설립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립운동단체로서의 이 단체를 키워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점당한 그날에 대비해서 일찍이 해외의 독립군 양성기지를 확보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1912년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무형의 정부인 대한인국민회를 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직을 해내겠고 또한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는 흥사단을 1913년 5월에 창립해서 지난 2014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큰 행사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산 선생께서는 대한인국매를 중심으로 일종의 미주에서 대한인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를 수립해서 이제 미주 사회에서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고 그해 4월 11일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상해로 달려가셔서 그 어지러웠던 상해 임시정부를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해 9월에 통합정부를 수립하시는 그런 큰 업적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1920, 30년대 북만주 일대 이상천 운동을 벌이셨고 또한 대공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 유일장을 전개하는 등 이 많은 운동들의 모체는 신민회였다고 우리 역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위 여러분, 저 일행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차만재 박사님과 민명욱 관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도산 선생님과 평생 함께 하오신 여러 애국 동지 순혈들의 애국전 시인이 짙게 묻혀있는 여러 유적지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리들리 묘지와 로즈데일 묘지에 잠들어 계신 분들을 참배하며 그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묻혀 계실까? 지금 그분들이 다시 찾은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상념에 빠지면서 잠깐 옷깃을 여민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께서 원하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 신민해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백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인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또한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로 더해지는 이 무정의 세상, 이런 무정의 세상에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유정한 사회, 우리 도산 선생이 유정한 사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보다 더욱더 큰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 미쳤는데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는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역시 정신적으로 특히 남과 북이 갈려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북이 언젠가 하나 되는 한 민족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실로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민족의 이제 세계적 이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지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잘 묶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한민족으로 그래서 정말 세계에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마태원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금년부터 맡고 있는 김재실입니다. 간단히 제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저는 1963년 3월 10일 도산 선생님 2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54년 전에 도산 선생을 추모식에서 접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흥사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산기념사업회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산 선생님을 알고 또 그 사상과 그 가르침을 또 그분이 60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흥사단을 만드신 것이다. 1913년에 무실력행 충용남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 국가 부흥을 위해서 이 단체는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거기서 기르는 인재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흥사단 1913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존속을 하고 있고 약 한 2만 명이 거쳐갔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도 서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흥사단 운동을 하는 지부들이 있고 미국에도 동부, 서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바로 도산 선생님의 남기신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면 그 업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산 선생님은 우선 서울에서도 어떤 사람들 도산 선생님 딱 하면 천만이가 그럽니다. 아, 도산 선생님 죽더라도 거치시옵소서. 꿈이라도 너희가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그럼 도산 선생님은 그 제일 정신의 기본이 진실정신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이렇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지금 100여 분 이상이 모였지만 이분들도 그런 도산 선생님의 위대한 정신과 뜻에 따라서 여기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모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산 선생님의 과거에 하신 업적에 대해서 기리고
그것을 우리 생활화함으로써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도산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산 선생님의 묘소도 있고 또 기념관도 있습니다. 전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도산학회 교수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곳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흥사단 LH부 또 국민회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홍명기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모임이 알차고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도산 안창호 삼남 막내 아드님이시죠.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에 지난번 무한도전에서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셨던 김부은 박사님 통역 도와주시겠습니다. A privilege to represent the Tosan family here at this gathering, and I'm deeply moved by the turnout here. And my friend Daniel Kim will translate for me because he can interpret my thoughts better than I can. 도산의 가족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왕림해 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부족한 대니얼 김이 자기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요. Thank you. On behalf of the family, I want to express our hearty appreciation to the people that have made this event possible. 도산의 가족을 대신해서 오늘 이와 같이 미주 국제학술회의 행사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The Tosan Memorial Foundation USA, the KNA Memorial Foundation, and the Hungsadan, and especially the patriots from the Tosan Memorial Foundation in Korea, the scholars and the patriots. We're very honored to be here. 모든 그 흥사단을 비롯해서 대한민 국민의 흥사단 그 외의 모든 기타 여러 기관들이 이와 함께 모여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If I can reflect back, my brothers and sisters often remembered and marveled at the arrival of our parents, Tosan and his wife, here in San Francisco in 1902. 가끔 돌아가신 저희 형님이나 또는 누님들은 서기 1902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샌프란시스코에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일을 생각도 하고 때는 경이롭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He was 24 and she was 18. 아버님은 24살, 어머님은 18살이었습니다. When they landed in this strange land, because of a ticket error, they landed in this strange land without funds. Their reserve funds were depleted. 문제는 이 승차권이 어떻게 잘못되는 바람에 얼마 없었던 쌈짓돈을 몽땅 다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So they were without funds and without a functional knowledge of the English language. However,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wanted to teach. 게다가 돈도 없죠. 언어도 통하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국을 사랑했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They were curiosity arousing exotic strangers in this strange land. 호기심은 생겼지만서도 이 서먹서먹한 미국 땅에서 저희 부모님들은 그만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They had anticipated that there would be difficulties, but they never dreamt of the difficulties they had to incur. 물론 난관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But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wanted to teach. 기억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조국을 사랑하셨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They, along with a handful of other Korean students, had visions of obtaining a modern education. 저희 부모님은 교사 자격증을 따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양 교육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They wanted to be educators.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자가 되고 싶었다는 말씀이었죠.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wanted to teach. 저희 부모님은 조국을 사랑하셨고 교육을 원하셨습니다. It was their dream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perpetuate their education onto Korean youth at that time. 고국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꿈이셨고 젊은이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They believed that this would correct the generations of isolationism that did not serve their nation well.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지배했던 한국에 소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고립 정책을 교육을 통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wanted to teach. 저희 부모는 고국을 사랑하셨고 교육을 꼭 실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Though after the 1905 Portsmouth Treaty, when Korea's independence had been negotiated away, they were not able to go for their credentials. 문제는 1905년 포츠마우스 강화 조약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은 교수 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은 무산되고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독립은 사라져 버렸던 때였습니다. But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wanted to teach.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모는 조국을 사랑하셨고 교육을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So on behalf of the Tosan family, I want to thank everybody here. We believe that with your participation, their teaching goes on.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록 우리의 꿈은 멀리 가지 않았지만서도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의 꿈은 바로 그분들의 교육 정신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가하신 이것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y loved their country and they wanted to teach.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조국을 사랑하셨고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고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사관의 민재훈 용사입니다. 저희 최용사님이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딴 일정이 계셔가지고 오늘 도산안창호 선생의 삼남이신 랄프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관련 많은 원로분들을 참석해 주셨고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그리고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형사단 미주위원부 그리고 미주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관련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펼쳐나가는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바로 이런 과거의 교훈과 역사를 새롭게 되새기고 교훈으로 삼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산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해왔던 많은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 오셨던 우리 한인사회 초기 이민자 선조분들께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나의 그 방향으로 삼아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라 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7월 달에 한인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로즈데일 저희 그 애국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에 처음으로 참배를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이 미국 땅에 참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정말 가슴 속에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 회장으로 있을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했었습니다. 제가 그 해마다 제가 부회장으로나 또는 지금 회장으로나 저희 애국 선열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아니면 그 기념사업회 등을 참석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 어르신들이고 또 이 땅에 일찍 오셨던 올드타이머들께서 여기 항상 자리를 메우고 또 방청석에 가득 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리야말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깨닫고 교훈으로 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모 고모 되실 모든 분들께서 돌아가시면은 그 어린 아이들 차세대 저희 자녀들에게 꼭 오늘의 교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한민족의 큰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였으며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 선조이십니다. 또한 LA 한인 회장인 저에게는 대한인 국민회를 전신으로 재창립된 LA 한인 사회의 구심점 또한 LA 한인회 역시 도산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오늘의 학술대회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이며 오늘의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성실, 정직과 교육 등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치와 정신은 사회, 경제, 정치, 언론 등 다양한 방면에 큰 가르침이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만약에 도산 선생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단합하고 후세 교육과 미국 내 한인사회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만한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타운 내 모든 그 단체들 간의 융합과 화합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사실 또 그 차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주류 사회와 접합하는, 접목하는 그런 그 리더십도 기대가 되는 때인데 아직까지는 저희의 역량이 그다지 미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도산 선생님의 그 가치관과 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타 중이신 권영신 대한민국민회 이사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국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독립의 꿈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부당한 식민지 현실과 싸우며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독립 정신을 가슴에 지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불가능해 보인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도산학회가 미주 한인사회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도산 안창호라는 대주제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의 창립 110주년을 계기로 미주 독립운동의 1번지인 LA에서 한 뿌리 한 형제인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흥사단 미주위원부와 함께 공동 주체로 이곳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주 한인의 역사,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광복 이전 미주 한인사회와 미주 지역 독립운동을 언급할 때 대한민국민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민회는 때때로 그 위상의 부침이 적지 않았지만 미주 한인들에겐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이자 독립의 통합의 상징이었으며 그 영향은 미주 전역에 미쳤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안창호와 그가 창립한 대한민국민회를 더 알아가고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학술 행사를 빛내주시는 학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LA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8일 대한민국민회 이사장 권영신 부이사장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사단 위원장이 뉴욕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드립니까?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산 선생님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 늘 여기를 오고 싶어 하셨는데 한국과 중국을 가셔서 가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재미 동포가 그리워서 그러나 딱 3번 유학해서 유학으로 이혜련 여사가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 1007년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 합병으로 나라가 위태해지자 학교도 그만두시고 다시 귀국하셨고 거기에서 탄압을 받아갖고 다시 망명을 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서 영국을 해서 뉴욕을 거쳐 여기에 오신 게 2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노력을 하다 어려운 과정에서 1924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오시고서 1932년에 일본의 윤봉길 사건으로 압송되셔서 가족도 못 보고 유복자로 우리 랄판을 보시지도 못하고 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의 고향인 이 LA, 이 캘리포니아 여러 가지 활동을 남기시고 그 가운데에서 2012년에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시고 대한민국민회 2016년에 연설에서 도사는 대한민국민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한민국민회가 이 미국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모든
외교권과 주권을 박탈당한 그런 속민의 시대로서 우리 한인들이 전락을 해갖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하는 것을 그 창립 4주년 때 이 대한민국민의 조직에 대한 그 흐뭇함을 느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멕시코를 순방하고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산 선생이 흥사단을 창단하시고 대한국민회를 만드신 것이 지금 100여 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를 만들므로 인해서 망한 우리나라가 다시 무형의 정부로 일을 해서 3.1운동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무형의 정부로서 유용한 정부로 계승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민회나 흥사단은 사실 동전의 안팎입니다. 자아혁신을 위해서 흥사단을 만드셨고 국가 독립이라든지 애국활동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민회를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역사의 한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모하는 이러한 뜻은 결국은 이 도산 선생이 만드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한 거고 과거에 필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남북을 통일시키는데 하나의 기묘한 대들보가 되는 것이 도산의 원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도산학회에서 또 흥사단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민의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에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러한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대학교의 교수들은 도산의 사실 보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도산 선생의 업적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저는 도산 선생이 과거의 어떠한 애국자를 떠나서 현재에 또 미래를 말씀하신 그러한 절세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자고 또한 교육자고 정치가고 혁신가고 도덕가인 그분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 세종대왕비가 있고 이순신 장군의 비가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알맞는 그러한 정도의 그 동상이 꼭 세종로에만 있어야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산학회라든지 또 여기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지금 김재실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른 우리 국민들과 합해서 거대한 동상이 메인 스트리트에 세워져서 우리 7천만 우리 국민이 계속해서 추모하면서 조국의 장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우리 김재실 회장님이나 도산학회 여러 대학 교수님들한테 캠페인을 좀 벌릴 수 있도록 저번에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그 중국의 속국적인 그러한 발언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만주에서 우리가 고구려나 발해나 그 넓은 땅을 지배하면서 천리장성을 쌓고 광개토대왕이 막고 을지문덕이 막고 연개소문이 막은 그러한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권이 사실은 침탈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항의하고 그 어느 곳에 연개소문이나 광개토대왕 이러한 비가 설치가 안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역시 동북공정이라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중국에 꼭 서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번 지켜야 할 그러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안부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위안부는 또 위안부고, 안중근 의사가 할빈에서 2등 방문을 쏜 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어느 곳에 크게 세울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국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그러나 이건 국가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자발적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은 위안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획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학술대회 여기 참석하신 분, 우리 도산 선생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의 우리 김재실 회장님 다 같이 한국에서 흥사단 활동을 같이 한 동지들입니다. 윤경학 우리 도산학교 회장님도 여러 번 뵙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안중근 의사 동상이 하나의 국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촉발제가 될 것이요, 또한 광개토대왕비의 하나의 업적이 만주 땅을 우리 땅이었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키우는 그러한 상징적인 뜻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내빈과 그다음에 도산 메모리얼 파운데이션, 또 흥사단 여러분, 또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사실 저희 도산학회 회장님인 윤경로 선생님께서요, 약 1시간 정도의 도산 안창호의 생일을 사진으로 담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짧게 선생님을 대신해서 저희 윤 회장님께서는 저희 지금 이 학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 봉산강 도룡섬이라는 데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대동강 지류에 있는 그 봉산강이 있는데요. 그 강이 만든 삼각주의 섬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와 같은 그런 섬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도룡섬이라는 데인데 지금은 그게 육지와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은 없어졌고요. 여기에서 정말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서대필 선생님이 말했듯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에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도산 선생님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느냐 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 이후로는 이제 전국을 돌다가 서울에 와서 그 밀러 학당이라는 데를 입학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고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밀러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사실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자료 발굴에 대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되는데, 이 밀러의 보고서에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안창호 군의 열정과 기운 덕분에 학교가 전적으로 좋아졌고 새로운 기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창호는 학교가 간직하는 최우수 장점들을 수용하면서 주변 학생들에게 평양식 열정과 기운을 심어주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어디 가시든 남에게 깊은 그런 영향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보고서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서재필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만민공동회 이런 데 참여하시면서 직접 강서의 지회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죠. 그래서 도산 선생님이 이렇게 가스쓴 모습으로 열심히 포교 활동도 하시고 해서 탐폴이라는 교회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권 제민의 국가, 그리고 특히 이 독립협회에서 도산 선생님이 배운 것은 국민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폐쇄됐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점진학교를 세우시게 되죠. 이
그림은 32년도의 점진학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산 선생님은 1899년 점점 나아가자.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왕도가 없는 것이죠. 노력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관을 표현해주는 이런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우셨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밀러 선교사의 권유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밀러 보고서의 안창호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언더우드의 권유를 받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당시 대한제국 외부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발행했던 패스포드입니다. 당신은 이 패스포드를 가져야, 이 여권을 가져야지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02년, 그러니까 그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해 12월 7일자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령 여사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그 장태한 선생님께서 아마 이거를 발굴해 내신 것 같은데요. 당시 누르 박사 집 거실에 큰 태극기가 걸려져 있었었고 이 기자가 이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누르 박사, 저희도 이번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누르 박사 집 터를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청년은 굉장히 디그니파이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라고 기자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결국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라는 그런 친목 단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광복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그 국권 회복을 책임질 수 있는 단체로서의 공립협회를 창건하시게 되고요. 이 공립협회의 동지들 대단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위대한 것은 안창호 선생님의 위대함도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동료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안창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안창호 선생님의 동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신보도 만들었고요. 저 밑에 저 위에 것은 공립협회 창간호, 그리고 밑에 것은 활자판 창간호인데요. 이 신문들이 미주를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립신문의 그 논설들이 많은 그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서 함께 국권회복 운동에 동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 네, 신민회 아까 우리 도산학회 회장님 윤경로 선생님께서 신민회의 연구자이시기도 한데요. 이 신민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리버사이드에서 만들어졌죠. 리버사이드에서 대한인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요. 여기에서 그 신민회의 취지서와 친민회의 장정을 가지고 도산 선생님이 국내에 와서 신민회 동지들을 이제 결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미 1907년 안창호 선생님이 왔을 때에는 이미 일제가 잘 알다시피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고요. 경찰권, 재판권, 모든 한국의 그 국권을 다 앗아가 버렸죠. 급기야는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광무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고 곧바로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 군대 해산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이 서울에 있었어요. 김필순 선생님하고 세브란스 바로 앞에 있었던 김영재 상해라고 하는데 계시다가 군대 해산에서 학살당하는 이 군인들을 치료하시고 부상병들을 바로 그 남대문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그 저희가 서울역 바로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세브란스, 이전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나중에 이제 연희 전문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옮겨갔지만 이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밤을 새가면서 이틀 동안 이 군대 해산 군인들을 부상병들을 치료하시면서 후일 안창호 선생님은 이 전쟁일 때 반드시 적집사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결심을 하셔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대한적십자사를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권은 회복이 됐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인재 양성의 꿈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갑니다. 비록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1908년에 대성학교뿐만 아니라 황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협회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도서관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인재들,
인재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청년학우회도 만들어 나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학우회의 정신이 무실역행, 충의용감, 오늘날의 그 흑사단 정신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죠. 당시 안창원 선생님이 그 평양 대성학교의 명함이고요. 그리고 안창원 선생님이 그 당시 썼던 도장들, 그리고 여러 수첩류들이 안창원 선생님 패밀리가 저희 독립기념관에 기증해서 저희가 지금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 선생님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요, 이 안중근 의거가 미주에 있는 공립협회 회원들이 관여했다라고 해서 안창원 선생님도 체포당하게 됩니다. 안창원 선생님은 당시 거국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남기시고 망명을 하시는데요. 이 노래는요, 당시 북한도 지역이나 모든 지역,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래책은 1916년에 하와이에서 애국 창가집에 실린 노래인데요. 당시 만주 지역 이런 데도 모든 애국 창가에 이 거국가가 실리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1927년에 안창원 선생님이 길림에 갔을 때도요, 당시 김일성의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 회고록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안창원 선생님을 거국가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 거국가는 전 우리 그 국외의 한인들의 애국의 노래가 됐고, 반드시 찾아야 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도선 안창원 선생님의 이러한 결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이런 노래로서 민족학교에 번져 나가게 됐고요. 안창원 선생님 그래서 상하이, 베이징까지 가셨다가 나중에 칭다오로 가시고, 칭다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셔서 블라디보스톡 제만 한인을 위해서 한 1년간 이제 그 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이 대한민국민의 조직을 이 임시정부 차원으로 올리면서 대한민국민회가 미주 한인만의 조직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헤드쿼터로서, 중앙조직으로서 각 그 밑에 중앙총회, 지방총회를 두고 그 지방총회 아래 지방회를 두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그림이죠.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광경인데요. 네, 안창원 선생님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민의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민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이 모습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사단을 창립하시죠. 안창원 선생님은 참 필립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큰아들인 필립도 아버지로서는 안창원 선생님이 결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을 별로 지키지 못하셨어요.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었죠. 행사단을 만들고 멕시코를 가시고, 그리고 하와이를 가시고,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가시는 데마다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력을 갖고 계신 것도 대단한 그 도산 선생님의 커다란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클레어먼트를 가봤습니다. 안창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글들을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이 우리의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한인 아동들이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 다니면서 영어만을 해서 부모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굉장히 한글 교육에 열심히셨고요. 자식들에게도 편지 보낼 때 그 우리말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당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뉴욕에서 약소민족 대회가 열리고 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민인데요. 당시 안창원 선생님은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 행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회가 위대했던 것은 또 뭐냐 하면, 대한민국민회가 그간에 1910년대에 미주 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의 임시정부 역할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권위를 임시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그 임시정부에서의 1920년 1월 14일부터 1921년 3월 27일까지의 행적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안창호 선생님은 이 일기 말고도요 다른 일기를 썼는데요. 불행하게도 그건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이 일기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략을 수립해 나가고 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임시정부를 우리 반석 위에 올려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기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특히 젊은이들을 아주 중시하셨죠. 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는 이 회의에서 이제 그 임정의 임시정부의 국회 지금 우리가 의정원이라고 하는 입법기관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 직원들이 안창호 선생님의 측근들, 특히 흥사단 당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흥사단 하면은 이제 국내의 동호회 얘기들 하지만 임시정부의 때 초창기의 임시정부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런 젊은이들이 대부분 흥사단 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범김구 선생님 잘 알지만 백범김구 선생님 저쪽 계신 분은 왼쪽에 계신 분은 이탁 동우 이탁이라는 분인데요.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이산촌 건설운동에 가장 매진을 했던 분이십니다. 물론 신민의 회원이시죠. 김구 선생도 신민의 회원, 이탁 선생님도 신민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맥락을 보면은요, 그 시작은 독립협회, 그리고 그 독립협회로부터 더 이제 강화되는 것이 이제 신민의 조직으로 넘어갔고 대부분 이들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이제 상하이에서도 원동임시위원부,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원동임시위원부 사람들은요 다양한 데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느 한 흥사단으로서, 흥사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흥사단은 인재를 양성하는 단체이고 이들은 각각 여러 운동 조직에서 활동을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징의 동명학교도 이제 흥사단이 중심이 돼서 세우게 됐고요. 1920년 동아일보에 도산 선생님의 기고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중단돼요. 나중에는 일본인들이 검열을 통해서 이제 다 저기 기사들을 다 뭉겨버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실지 못하게 해요.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은 이 첫 기고문을 읽어봐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 나갔을 경우 이것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피하면서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다 그 기고문을 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안창호 선생님이 주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그런 삼엄한 일제 통치 기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운동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됩니다. 1929년에 이제 필리핀을 방문하실 때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 필리핀에 갔던 것은 이 만주 지역의 한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축출당하고 또 일본인들의 천병이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막 구축하고 그랬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나중에 그 현실을 보고요. 상하이에 와서 연설을 하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필리핀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29년에 필리핀을 방문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필리핀 총독이 미국이죠. 미국이 지배했었던 필리핀이, 그러니까 총독이 일본 여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주를 하려면은 이제 지참금을 좀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안창호 선생님이 결국 포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 저희 독립기념관에서 이쪽 조사를 해 나갔더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주 노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29년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의 시찰기를 안창호 선생님이 1933년인가에 기고를 해요. 이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29년도를 회상하면서 32년도에 윤봉기령으로 이제 잡혀 들어오니까 이제 기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당시 미국이 지배하는 필리핀이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사정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33년이면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황민화를 하려고 하는 아주 삼엄한 이때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치, 한국의 통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산악지대에서 필리핀 원주민과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안창호가 이런 이름으로 중국인 국적으로서 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동호회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들어와서 당시 재판받았을 때 이 판결문들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시종일관 자기는 독립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1932년 안창호 선생님이 예심을 받고 나오는 이 보도기사가 용수를 쓰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과 재판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 이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전 형무소로 이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범들을요 대전 형무소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도 옮겨가는데요. 당시 이제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공예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종이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셨는지, 이 공예는 당시 그 감수로 있었던 사람이요, 안창호 선생님이 출업을 하시면서 이걸 그 사람한테 주고 갔나 봐요. 이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서울 흥사단에 기증을 하셨는데요. 뭐 아주 전문가 수준 못지않은 이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님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활동은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산 선생님이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뒤를 쫓아가서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발언을 한 걸 중단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활동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산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글은 에기에타, 안창호 선생님의 친필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안창호 선생님의 기본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들, 사랑이 아니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운동의 기본도 사랑이다. 안창호 선생님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 민족만큼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일제히 분열 정책으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해서 이런 글씨, 그리고 또 몇 가지 글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만일의 사회를 개조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너부터 개조를 하라라는 말씀이라든가 협동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게 몇몇 글씨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대보산 산장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이 산장은 안창호 선생님이 스스로 많이 짓는 데 관여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주변을 정화하고 하는 것도 안창호 선생님이 선수하셨던 산장이고요. 여기가 안창호 선생님이 머물렀었던 침실, 내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동호회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서대문 형무소 수영자 카드, 이 사진이 바로 마지막으로 촬영된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 LAC를 갔더니 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그 건물로 남아있는 이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이제 1938년 3월 10일 서거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 필령이 없네요. 필령, 요때 아마 안수환 여사가 임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하셨었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진주 목걸이에 실크 원피스를 입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게 사셨나 보다 했는데,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 실크가 다 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도산기념관은 부끄럽게도 지금 무한도전에서도 봤지만 이 도산기념관이, 도산공원이 안창호 선생님이 묻힌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혜련 여사와 여기 뒤 여기 이혜련 여사고요. 여기 안창호 선생님의 운구가 1973년 11월 서로에 조성된 도산공원에 합장 이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제 묻히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묘소가 조성이 돼 있고요. 매년 이제 그 추모식 때는 여기서 대대적으로 많은 여러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8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80주년을 기약하고 좀 더 지금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유산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귀중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명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주제 발표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교수님들, 위원님들 시간을 15분 정도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님의 제1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달입니다. 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2008년에 와서 도산 탄신 130주년 학술회의 여기 LA 와서 할 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대한민국민의 창설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때도 제가 여기 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발표를 했고, 오늘 또 그 신민의 창설 110주년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재미 한인들의 임시정부 초기 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독립운동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기반, 즉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가 바로 이제 재미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얘기했을 때 임시정부 사진을 임시정부 청사 사진을 흔히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임시정부 청사 사진도 도산 선생님이 재미한인들이 보낸 주신 돈을 갖고 가서 얻은 그 사진이거든요. 그 건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가셔서 국내 특파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초기에 그 기반을 구축하시는데 쓰셨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김구 선생의 백범일제도 나오다시피 이봉창 의고, 윤봉길 의고 때 그 거사자금도 하와이 동포 김성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것으로 이제 거사 자금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이제 한국광복군을 창설할 때 그 창설 자금도 재미한인들이 보낸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정원에 보낸 재정사항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24년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 보낸 그 재정사항 보고서가 42년입니다. 42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19년에 세워졌으니까 약 24년간의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재미한인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로 재미한인들의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미주 한인 사회는 그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미 그 사회적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한말에 도산 선생님이 1905년 국립협회를 만들었고, 그 국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1909년에 국민회를 만들었고, 또 그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1910년에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고, 또 그 대한인국민회를 조직 확대로 해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1912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조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대한인국민회에 소속된 그 각 4개 지방총회와 각 지방에 116개에 달하는 지방에, 그리고 그 지방에 소속된 그 재미 한인들, 이분들이 아마 그 사회적 기반이 됐고, 또 이 재미 한인들은 당시에 대개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1달러였어요. 그 1달러는 지금 하면은 우습지만 지금 100달러에 비견되는 가격입니다. 그 화폐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1년간 일을 해서 300에서 500달러의 임금을,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30%, 큰 돈이죠. 그 중에서 30%를 이제 재미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기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근데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지자, 대한인국민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임시 정부를 재정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죠. 물론 이제 대한인국민회는 임시 정부 이전에도 의무금이라든가 특별 헌금을 통해서 재미한인 사회라든가 또는 시베리아 총회라든가 만주 총회 이런 데 이제 돈을 보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특히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가까워지자 세계 약소민족 대회가 열리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 대표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19년 5월 달에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6월 달부터 이제 취임해서 임시정부를 기반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임시 징세령을 내려서 그 인두세로서 인구세를 받습니다. 제 국내 동포들에게 유인당 1년에 1달러. 그래서 1달러가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군정에서 그 두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헌금으로서 애국금을 받고, 또 우리 독립이 되면은 이제 그 환급해준다고 하는 그 독립공채를 이제 팔게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재미동포들이 이런 인구세라든가 애국금이라든가 독립공채를 팔아서 약 20년 7월까지, 그러니까 18년 11월에서 20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11만 4,887달러 정도를 모금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46,450달러, 54달러, 약 모금한 돈의 30%를 임시정부에 지원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그 돈이요. 임시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에 비 오듯이 정말 그 임시정부 활동에 최대의 자금촉고 임시정부를 정상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재정권을 대한인
그 국민의 중앙총회에다 위탁해요. 그래서 재미동포들, 재미한인들에게 대한 인구세와 독립운동 특별헌금은 그 대한민국의 중앙총회에서 걷어서 임시정부로 송금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는 데는 당시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면서 국무총리를 겸임하고 있었던, 대리하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그 우남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서울에서 조직된 한성정부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선출되는데 이 집정관 총재로 선출되면서 워싱턴에다가 그 집정관 총재,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사무실을 개설을 해요. 그리고 집정관 총재라고 하지 않고 프리지던트 오피스, 대통령 사무실이라고 해서 6월 개설을 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내가 한성정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재정권을 나한테 달라. 특히 독립공채 발행권을 나한테 달라. 이래서 그 재정권을 놓고 임시정부와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구미위원부를 만드는데 이 구미위원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에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중앙총회에서 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에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통령인데 왜 내가 독립공채를 비롯해서 그 세금을 징수를 못한다는 거냐, 우리 재미 동포들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식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정부로 출범하면서 도산 선생이 이제 노동국 총판으로 물러나 앉고, 그리고 이제 기업파들이 임시정부에 주축이 되면서 1920년 3월 달에 와서 1920년 3월 달에 와서 재미 한인들에 대한 재정 관할권, 즉 인구세를 징수한다든가 독립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애국헌금을 받는다든가 이것을 구미위원부에 줘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직계들을 심어서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지방총회를 하와이 교민단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북미지방총회가 북미대한민국민회로 바뀌어버리면서 이제 재정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1919년 9월서부터 1922년 4월 1일까지 4월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기간이 더 많죠. 1918년 11월 달서부터 1920년 7월 달까지 거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거둔 게 14만 원이었었는데 약 3년간에 거쳐서 거둔 게 14만 8천 원이에요. 14만 8,654달러 구미위원부에서 거둔 액수가. 근데 이 가운데 10%, 약 10%에 불과한 12,732달러만 보내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더 가까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에서는 거의 비슷한 돈을 걷어서 약 40%,
그래서 44,000달러를 임시정부에 보내줬는데 이거는 더 3년간이라고 하는 더 긴 기간에 돈을 걷어서 아니 그 거둔 돈 가운데 10%에 불과한 16,000달러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거둔 대로 다 주지 않고 돈을 요것만 주냐? 그러니까 이승만은 여기서 우남 이승만은 이걸 미주에서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여기서 다 썼기 때문에 그것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25년 3월달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에서 그 탄핵 면직되는데 그 3월달에 탄핵 면직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임지에 부임해서 임시정부를 통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은 사실은 국내에 자금이 막혔기 때문에 이 재미 한인들밖에 없었는데 이 재미 한인들의 자금을 자기가 걷어서 자기 자유로 쓰고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만 임시정부 보내서 임시정부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탄핵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재미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미주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돼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나 단체 차원에서 도와주게 됐고 그게 복원된 게 결국은 그 재미한족위원회 때 와서 이제 그 복원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간단한 다가와 강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